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벌써 2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교 수업만이라도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죽하면 법까지 만들었겠느냐는 의견이 대세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이용이 법으로 금지되는데요. 학교 현장의 변화와 법 제정 이후의 과제까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틀 전 통과한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당장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쓰게 되면 불법인 거죠. 먼저 이 법안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수업 중에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패드와 같은 스마트 기기도 일체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도입된 배경,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요.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서 17%,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꼴로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 이용 문제는 항상 심각한 문제였고 이 법안이 발의된 것도 지난해였는데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 겁니다. 혹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바뀐 것도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학교들의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한 바 있는데요. 2019년에는 12건 정도였던 학칙 개선 권고가 2021년도엔 40건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인권위 차원에서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커지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회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였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뚫고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 이미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고시와 학식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달리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 상징적인 입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고시보다 더 상위의 법인 법률에 이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은 금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학칙을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학칙이 좀 변경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이 학교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초등교사 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하자 바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한국교총이 올해 교사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서울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교사가 지적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충분히 그런 법안의 어떤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좀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 예, 여기에 또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녹취의 증거 능력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왔었는데요. 이 교원단체들은 이런 지점까지 고려해서 수업 중 불법 녹음 걱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는 뭐 수업 방해에서 나아가서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요인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학생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네. 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은 지난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시민적 주체가 아니라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회의 집중을 이유로 의원님들의 스마트폰을 건넨다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스마트폰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통제 대상으로만 본다는 교육 철학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인권위의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견해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스마트 기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거나 또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각한 건 맞지만 법으로 금지할 문제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나 보네요. 그런데 이 법안 발의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학생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발달 중인 아동, 청소년의 두뇌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특히 10대 때는 충동을 억누르는 뇌의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요,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판단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과 분리되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이어지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다는 건데요.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12시부터 한 3시 요 시기에 이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그 시기에 또 멜라토닌 분비라든지 정상적인 성장 이런 거에도 되게 감정 조절 이런 거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지어 어른들도 그게 좋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사실은 12시 전까지는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청소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변 어른들과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해 나가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 현명하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